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지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 토지의 땅에 대해서 뭐 세금 걷어야지. 나라 세금 걷어야겠죠. 세금 총 몇 개였어? 야, 그새 또 새로워지네. 3개 걷었던 거 기억나요? 토지세 걷어야겠지. 그걸 뭐라 부르고? 전세 혹은 조세라 부르잖아. 토지세. 그지? 땅 세금 걷고. 두 번째 뭐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나란 특산물도 걷는다고. 맞아. 그게 공납, 공물, 공납이라 부르는 특산물도 걷어가고. 필요한 물건 다 걷어가잖아요. 그리고 뭐도 있다고? 해야 할 일도 많더라. 백성을 부려야지. 역도 있더라. 여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나라 지켜야지. 군역 있고요. 하지만 잡일도 많죠. 도로도 뚫고 다리도 놓고 성도 쌓고 맞지? 잡일을 뭐 한다고요? 요역 혹은 뭐라 한다고요? 부역 하고 부르는. 이해가요? 무슨 말 알겠지? 자, 다시 한 번만. 자, 전세 무슨 세금이라고요? 토지세야. 그 토지에 걷는 세금이 바로 뭐야? 전세고요. 여러분 공납 어디다 걷을까요? 특산물 걷는 거예요. 집집마다 걷어요. 집집마다. 어디다 걷는다고요? 가오. 가오에 걷는 세금이 뭐야? 공납, 공물이고요. 역은 뭐야? 자, 다시 가자. 여러분, 남자야, 여자야? 여자를 부리는 법 없어요. 무조건 남자야. 남자도 다 큰 놈, 어린 놈. 다 큰 놈. 최소한 16세는 돼야 돼. 16세 미만 안 돼. 16세 돼야 돼. 그리고 너무 늙으면 안 돼. 60을 넘으면 빼주는 거야. 이런 양인 장정. 양인이나 장정 16세 60세 미만에 이런 남자는 뭐라 한다고? 자, 읽습니다. 뭐라 썼어요? 정답. 그걸 대상으로 부과하는 게 여기야. 이해가시죠? 여러분 전세는 얼마나 걷는다고요? 이미 소개했어. 신라 때도 이렇게 걷었고요. 고려 때도 이렇게 걷어. 그게 말기 되면 언제든 개판되는 게 하지만 지켜지지 않지만 원칙은 뭐라고요? 10분의 1 세고. 그리고 공납도 잠깐만 정기적으로 걷는 게 있고 정기적으로 걷는 데에서 뭐라 써 있어? 상공. 비정기적으로 걷는 게 있어. 특별히 걷는 거. 그래서 이를 불러. 뭐라고요? 별공도 있어. 공납은 종류 두 가지야. 상공과 별공. 한번 말만 들고 가. 아, 세금은 크게 몇 가지겠다? 3개. 여러분, 이 3개 거두려면 뭐 있어야 돼? 거두려면? 장부 있어야지. 그냥 가서 야, 네! 이럴 수는 없잖아. 정확한 장부에 따라 걷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땅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전국에 토지대장이 있어야 세금 얻을 거 아니야. 맞죠? 이 땅 주인이 누구고 얘는 땅을 얼마나 갖고 있고 다 알아야 세금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겠지. 토지장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토지를 조사하는 걸 이렇게 불러. 읽어봐. 아, 미안하다. 한자가 어렵죠? 우리 측량 들어본 적 있죠? 측량하는 거. 그게 량이야, 량. 그래서 뭐라 읽어? 그렇지. 량전 아니죠? 양전 사업. 그 양전 사업을 통해서 어째 이제 문도 토지 대장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 토지를 뭐라냐? 이렇게 읽어. 뭐라고요? 아, 힘들어. 저 인간 너무 우리 괴롭혀 생각하죠. 미안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라고 일부 쓴 게 있어. 왜냐면 이 글자가 너무 중요한 글자야. 뭔데? 안. 뭐라고요? 안. 우리가 하는 문서들 있잖아. 이걸 다 뭐라 부르는 거야? 안. 잠깐만. 전국의 노비를 도망가면 안 되잖아. 찾아내야겠죠. 그럼 노비에 가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뭐라 부를까? 그럼 노비 아니야. 그 당시도 나라는 그 대장장이들 있잖아요. 걔들을 공장이라 부르는데 그 공장들을 나라에 동원해야겠어. 그럼 문서가 있어야겠지. 읽어봐. 뭐라고? 공장 아니야. 좀 더 하면 그럼 지방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적어놓은 문서는 뭘까요? 너무한다. 우리 10분만 했다. 지방을 뭐 한다고? 왜? 공장? 안. 내 말이 어려워요? 우리 다 하는 거야. 나는 필요한 한자를 가르친다니. 근데 그 글자가 절대 어렵지 않다. 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네. 자, 아무튼 문서를 뭐라 한다고 해? 안. 그래서 양전사업을 통한 작성 문서를 뭐라 한다? 양안 그러고요. 하나 더 갈게. 여러분, 자, 곡물 거두려면 뭐 조사해야 돼요? 그럼 몇 집이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가구 조사해야지. 호를 조사하는 거야. 호 조사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 뭐 조사해야 돼? 역을 증말을 뭐 조사해야 돼? 거기에
몇 명이 사는지 다 조사해. 다 조사해. 남자 여자 몇 명이 사는지 그 중에 여자는 몇 명. 이거 빼줘야 할 거 아니야. 맞지? 연령도 줘야 돼. 16세 미만은 얼마나 있는지. 그게 나중에 크면 될 거니까. 60세 넘긴 사람 얼마인지 다 조사해. 그래서 딱 말한 거야. 16세부터 60세 미만까지 몇 명이더라. 뭐지? 사람 조사한 건 맞지? 그걸 뭐라느냐? 이렇게 불러. 뭐 조사했다고? 호구 조사. 호구 조사 뭔지 알겠죠? 호가 뭐야? 집집마다 몇 집인 조사하고. 구가 뭐야? 그렇지. 이불 조사하는 거야. 코는 구멍이 2개야. 미안해. 미쳤나봐요. 자, 아무튼 이불 조사하는 거야. 몇 사람 사는지 아는 거잖아. 호구 조사야. 그래서 작성한 문서를 뭐라 하냐? 여러분 다 아는 표현이다? 당혹스럽다? 뭐라고요? 호적이다. 호적은 뭘 위한 문서야? 그럼 우리 집 뼈대 있는 이게 아니야. 호적은 뭐야? 뭘 걷기 위한? 그렇죠. 공납과 역을 증발하기 위한 기본 문서가 호적이야. 그럼 우리 집에 노비도 살고 있어. 우리 노비도 거느리고 있어. 그럼 노비는 호적이 이름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올라. 무조건 이 집에 사는 사람 다 집어넣고 노비니까 빼주고 여자니까 빼주고 16세 안 됐으니까 빼주고 60세 넘겼으니까 빼줄 뿐이야. 그 나머지는 다 역의 증발 대상인 거야. 여러분 집에 노비가 들어있어. 집안의 내력을 보여주는. 맞아? 아니야. 잘못 오면 호적은 철저히 뭐 하는 거야? 세금곡경 문서야. 오해하면 안 되지. 호적은 집안 내력 아니야? 세금 걷는 장부야. 얘가요? 우리 장부 2개 봤다. 하나 뭐예요? 양한과 뭐? 호적이 있어 세금 걷는다. 요거 불타면 세금 못 걷는 거야. 전쟁터기 불타면 세금 못 걷는 거야. 나라 지금 개판된 거야. 얘가 우리 TP 불탄 때가 언제일까? 조선시대 때. 임진한테 불탄 거야 이게. 홀라당 타는 거야. 이제 세금 못 걷어. 나라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근데 그 해결책이 막 뭐 신분 팔아먹고 막 이런 거야. 얘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 2개 있어요. 잠깐만. 신라는 이걸 한 문서에 다 적었지. 그치? 그 너무 유명한 문서 소개했던 거 기억나? 무슨 문서? 그렇지. 그게 민정문서. 이해가시죠? 근데 뭐의 부담이 컸다고요? 전세보다 공물 부담이 훨씬 커요. 미리 말하면. 전세보다 공물 부담이 아주 큽니다. 미리 말하면. 한번 듣고만 가세요. 왜냐면 이건 금방 알게 되고 조선시대 가서 세제 보면 딱 보여. 아, 공물세구나. 금방 알아.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재정운영. 자, 그럼 여기 세금 걷는 부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배웠다? 고려 6부 가운데 이거 손댄 부서 있었지? 내가 6부 중에 2부, 2호의 병형공 중에 병형공은 안 가르쳤어. 필요 없다고. 2호의만 가르쳤지? 그 중에 하나 있죠. 뭐야? 다 알겠지? 거기 담당한 호분지 알겠죠? 근데 나 호가 가오라고 했잖아. 오케이, 재정단 부서라고. 맞지? 근데 중요한 거, 이거 잘 운영했는지 확인해야지. 뭐가 필요해? 회계감사해야죠. 그 부서 있었던 거 기억나? 뭐라 불렀어? 기억이 가물가물해? 3사에? 그걸 3사라 불렀잖아. 기억나요? 자. 그리고 이게 거둔 세금들. 서울로 옮겨야죠? 개경 가야 할 거 아니야. 맞지? 뭐로 운송해? 배야, 수레야. 배예요. 에? 여러분, 우리 저 지방에서 수레로 세금 운송한다고요? 뭐, 그 수레 누가 끌을 건데요? 사람이? 걔 죽어요. 에? 소 말도 허리 부러져요. 에? 알죠? 왜? 이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아. 에? 우리는 전체 토지의 3분의 2가 뭐예요? 산이에요. 에? 얘 죽어요. 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데가 말했잖아. 교통은 뭐라고요? 수상교통이야. 에? 강이나 바다를 통한 수상교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근대 도시는 전부 다 뭘 끼고 있어요?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에?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에? 큰 강과 큰 바다를 끼고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야. 에? 배로 운송하는 거야. 어디까지? 개경까지. 오케이, 수도까지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창고에서 지방창고를 조창하는 거야. 세금 걷는 창고니까. 어디까지요? 서울 창고까지 경창을 운송하는. 뭐로? 배로 운송하는. 이해가죠? 여기 예배적인 지역에 있어요. 예배. 잠깐만. 여기는 세금을 거둘까 안 될까? 안 거둘까? 안 거둬? 그럼 거기에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모든 지역은 세금을 거둬요. 근데 뭐 하지 않았다야? 운송을 안 했다야. 세금을 걷어서 거기서 썼다야. 왜?
거기서 수요가 너무 컸다는 거지. 재정 수요가, 세금의 수요가 컸다는 이야기잖아. 여기서 다 써야 할 만큼. 맞지? 그걸 뭘로 썼을까? 국방비에다 써버린 거야. 고래가 경기 5도 양계지. 그럼 그 지역이 어딘지 딱 보이지? 어디야? 양계지. 이해가요? 세금을 안 걷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 살아야 돼. 진짜 얼굴 살아야지. 여기 살아야지. 어디가 살게 어디 살아. 근데 조운의 예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갑니다. 좀 더 가서. 그러면 우리 이제 농민들 어떻게 해요? 지금 세금, 우리 이 경제비가 썩 재밌는 건 아니죠. 근데 이해는 되죠. 저는 대충 제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모든 게 수업 외적인 걸로도 여러분과 커지는 않아요. 저는 수업 자체로만 그걸 즐기고 수업 자체로 그렇잖아요. 이 자체로 즐거울 수 있다. 충분히. 전 그게 목표인 사람이지. 내가 무슨 개그맨은 아니고 저는 재능이 없어요. 처음부터. 자, 아무튼 농민대 토지경제 잠깐 볼게요. 토지 경제 형태 두 가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봤어요? 첫 번째 뭐가 있고요? 자작이 있고요. 그리고 자작은 뭐야? 내 땅에 농사 짓는 거예요. 내 땅. 그럼 뭐도 있겠어? 그래서 내 땅이 없는 경우도 있죠. 소작도 있는 거잖아. 맞죠? 땅 빌려 농사 짓는. 맞아요? 두 가지 형태 있다는 거 알겠지? 자작도 있고 소작도 있고. 자작지가 많아야 사는 거잖아. 소작지 많으면 어째? 땅 빌렸으니 뭐 내야 돼? 사용료 내야지. 자기 말 세금이나 말하지 좀 합시다. 사용료 내야지. 맞지? 소작료 내야 하잖아. 안 낼 수 없죠. 볼까요? 자작. 자기 소유의 민전, 개인 토지 민전이라고 했잖아. 이거 경작하면. 맞지? 얘는 내는 게 사용료야 세금이야? 세금만 나란히 내면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렇구나. 세율 알지? 전세 세율 얼마라고요? 10불 내는 거고요. 소작이야. 남의 땅 빌렸었어. 내 땅 아니야. 그럼 얘가 내는 건 세금이야 사용료야? 사용료 내는 거야? 사용료 내려가자. 그지? 소작료. 자, 소작료는 이제 어려운 말을 한번 또 바꿀게. 이 말 나오면 당황하지 말까. 자주는 아니지만. 뭐라 써 있어? 지대. 지대가 뭐라고요? 소작료. 자, 그럼 땅 주인 얼마 뜯어갈까요? 이래서 무서운 거야. 얼마요? 2분의 1. 그러니까 내 땅 갖고 있어야 돼. 소작하면 힘든 거야. 얼마밖에 못 가져? 2분의 1. 이해가요? 그지? 소작하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농사해도 반듯 끼고 살아야 돼. 힘든 거야. 무조건 자기 땅에 농사 지어야지. 맞죠? 나는 자유농이 되게 중요해. 이해가죠? 그리고 사유지가 국공유지로 농사 지으면 그걸 빌렸다 농사를 지으면 근데 사유지만 뜯어가면 좀 세지. 사유지 이렇게 너무하잖아. 좀 나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얘는 좀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전세 땅에 대한 기본 세율 얼마다? 10분의 1이고 소작료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건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그 농사를 어떻게 지었나 잠깐 볼게요. 조금만. 농업기술이 이제 고대보다는 훨씬 올라왔어. 좀 보시면 뭐 나왔어? 소를 이용한 깊이가. 다른 말은 뭐라 불렀어? 오, 읽을 수 있어. 우경. 이제 우경. 여러분 우경은 자 우리 신라 때 뭐 봤어? 우경을? 시작했지. 어느 왕 때? 이천시장인데 지중을 소개했던 거 기억나? 여러분들 최고로 찾아본 건 아니죠? 좀 변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시작을 넘어서 이제 일반 애들 대부분 농민들이면 뭐 소를 위해서 밭을 갈들어요. 그치? 훨씬 좋아진 거지. 더 나가서 여러분 시비가 뭔데? 거름 주는 거야. 이제 거름도 줄 줄 알게 됐다. 땅이 기름져지는 거야. 자, 이 표를 조금 더 볼게요. 거름보다 녹비에 퇴비를 썼다. 녹비가 뭔지 모르죠? 녹비는 풀이나 갈대를 베서 그걸 썩게 하는 거야. 이게 녹비야. 근데 이거로는 힘이 안 돼. 퇴비는 뭘까요? 그럼 똥오줌 섞는 거야. 똥오줌을 잘 섞이면 힘이 좋아지는 거야. 아, 그래서 옛날에는 혹시 알아요? 이런 표현, 아이씨, 너무 튀어나온 표현. 옛날엔 그랬대요, 실제. 나도 그 세대는 아니에요. 에? 나도 그 세대,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화장실 딴 집에서 오면 집에서 화냈대요. 에? 옛날에 화장실을 딴 집에서 오면 화를 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미친 거 아니야. 그 집에 퇴비를 네가 왜 저기 딴 집에 주고 오냐야. 여기서 놔야지, 여기서.
그 땅이 기름져지겠지. 자, 그럼 농사 짓고 여러분 쉬는 기간들이 있었거든. 다른 말 휴경이라 불러. 여러분 휴경 기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단축등이 보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여기서 이 말을 쓰면 돼야 돼. 극복. 극복이라고 쓰면 이제 더 이상 쉬지 않는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맞아? 이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 말을 언제 쓸까? 조선 가서요. 조선은 진짜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조선 초부터 농업 생산이 빵 한번 뛰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는 진짜 그보다 어마하게 빵 뛰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요. 생산이 비약적 발전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치, 사회정치적 제도 다 뒤집어지거든요. 문화도 바뀌고. 이제 아직까지는 근데 고려는 휴경을 단축하고 있는 극복을 못한 거예요. 아직은 생산력이 약한 거예요. 조선은 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농법도 잠깐 보시면 이제 돌려짓기가 좀 가는 거고요. 반농사 윤작 돌려짓기도 하고요. 논농사는 소기만 할게요. 직파라 부르는 거예요. 직파. 뭐? 벽시 들고 오케이? 이게 뿌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봐둘 게 있어. 우리 지난번에 강남농법 기억나? 수전농법 기억나? 밭에 뭐대다 물겠다고. 그게 어디서 들어봤을까? 중국 이야기에도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쫓겨가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가서 그 엄청난 양쯔강 일대의 뭐 유량들을 이용해서 그치? 뭐 농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논에다가 바다 뭐 물대서 논을 만들어서 맞지? 농사짓기 시작했다. 그 방법이 뭐다? 이양, 모내기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확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필요한 노동력이 쫙 줄어드는 바에 따라서 옛날 귀족과는 다르더라. 막된 토지를 안 가져도 되고 많은 노비를 거느리지도 않아도 되니까 귀족과 전혀 다른 애들이 등장했다. 그걸 뭐라 하면 되겠어? 사대부라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안해요. 자, 아무튼 맞아요. 그래서 그 이양법 뭐랑 같이 배운 거야? 성리학이랑 같이 배운 거야. 근데 우리 성리학 언제 들어왔어? 지난 시간이에요. 성리학 언제 들어왔어요? 어느 학 때? 충전학 때. 했어요. 온갖 새끼 들어왔잖아. 안양, 세트로 이해했던 거 기억나? 이 사람 성리학을 처음 들고 온 사람이야. 맞아요? 그럼 성리학 들어올 때 뭐도 들어왔을 것 같아? 그래, 이양법도 들어와. 그 이양법이 처음 들어온 시기는 고려야 조선이야. 고려 후기 때 일부 들어오기 시작해. 우리가 이양이라는 걸 처음 본 건 고려 후기야. 근데 이때는 활용되지 않아요. 왜?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 이양이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 그래서 나라가 금할 거야. 조선은 특히. 무슨 정책 당국자가 변태해서 금하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다니까. 그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 많이 보시면 알아. 아무튼 이미 고려 후기 때 이양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때 농사도 처음 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원예 농사가 들어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요? 농상집요야. 잠깐만. 이거 원예 농사라고요? 원예 농사. 자, 우리가 처음 제자가 O야 X야? X야. 여러분 농사도 우리가 처음 제자가 언제 가야 돼? 조선 가야 돼. 그 유명한 농사 이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 들어봤어? 뭐? 농사직설이라고. 그래요. 난 조선초는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때 농사도 우리가 직접 만들 거고요. 뭔가 완전히 달라진 나라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때 작물도 전리돼요. 고려 말에.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작물? 뭐? 목화. 문익점이 들어갔다는 고려 말에 목화 이야기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